안녕하세요. V하다 입시 컨설팅의 윗쌤입니다. 오늘은 입시과 전원장님과 함께 2025학년도 약수령 논술 전형에 대해서 분석 및 대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약수령 논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상 준비했고요. 그럼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대비할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수령 논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내신 시험 보게 되면 서술형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서술형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이 논술하게 되면 수리 논술, 인문 논술 이런 거 생각하시겠는데요. 이 약수령 논술이란 건 무엇이냐? 수능 EBS 연계교재를 참고하여 문제를 낸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의 난이도로 출제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학생들 수능 공부를 하게 되면 충분히 대비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말이 별도의 고사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이거 믿는 학생들 없을 겁니다. 문제가 쉽게 보는 예시를 주지만 실질 시험은 상당히 그래도 까다로울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떻게 준비할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5학년도 상명대 예시인데요. 상명대 같은 경우는 올해 이 논술 전형을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게 되면 정말 간단한 미분 문제였어요. 하지만 가천대를 예시를 보게 되면 가천대의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기출문제 보게 되면 이 문항들 보게 되면 이거는 좀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 문항이에요. 상명대 이런 예시 문항만 보고 충분히 할 수 있겠네, 별로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학교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별 시험 과목 및 평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뒤에 자세히 학교별로 소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학부모들이나 학생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맨 처음 대학은 가천대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는 매년 약수령 논술을 보는 학교로 유명하죠. 그런데 올해는 논술이 100%로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내신 성적을 봤었는데 올해 전혀 안 봐요.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은 국수, 영탐, 그리고 탐구는 사회, 과학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과목만 3등급 이내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인문계열은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자연계열은 국어 6문제, 수학 9문제, 그리고 고사 시간은 80분.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이 매년 시험 보고 오면 가천대학교 어려웠니? 라고 물어봤을 때 매우 어렵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고 항상 아이들이 말했어요. 그렇죠. 수학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자연계는 9문항, 수학도 인문계가 6문항은 적지 않은 문항이기 때문에 국어에서 시간이 모자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가천대가 가장 대표적인 약수령 논술 학교인데, 이런 수학에 관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입결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상명대학교 올해 첫 논술을 시행하는 학교입니다. 일단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고요. 지금 보니까 논술이 90%, 학생부 교과가 10%. 보통 처음 생기면 학생부 교과 한 20%에서 30% 정도 보는데 상명대는 그냥 10% 적용되고 있고요. 실질 반영 비율은 아마 10%보다 훨씬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명대학교가 첫 시험을 시행하면서 약수령 논술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가 8문항, 수학이 2문항. 자연계 같은 건 반대로 국어가 2문항, 수학이 8문항입니다. 고사 시간은 60분입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 같은 경우는 국어는 국어, 문학, 독서, 화법과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되고요. 수학은 수능에서의 공통 과목인 수원, 수투만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명대학교도 가천대학교하고 비슷하게 준비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과 같은 연계교재 문제를 공부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신 서술형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상명대랑 가천대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 논술로 100%를 봅니다. 아마 작년에는 내신을 봤어요. 예. 근데 올해는 좀 바뀐 부분이 있고요. 서울 캠퍼스에서는 약수령을 진행하진 않고요. 글로벌 캠퍼스에서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 등급은 가천대와 똑같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 같은 경우는 사회 또는 과학 탐구에서 한 과목 중 한 개 영역이 3등급 이내이고, 하나 좀 다른 건 한국사 영역이 4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외대 논술 같은 경우 자연계만 약수령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범위는 똑같이 수원과 수투, 수능에서 공통 과목만 진행된다 보시면 되고요. 총 7문항입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수능에서도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런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력이 들어갔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수능에서도 쉬운 4점에서 조금 어려운 일명 준킬러 문항 정도보다는 쉽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삼육대학교입니다. 삼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30%, 논술이 70%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한 과목, 역시 사회, 과학 중 한 과목이 3등급 이내에 들어오면 됩니다. 출제 범위 같은 경우는 국어는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그리고 수학은 아까도 똑같이 수원과 수투만 나오게 되고요. 고사 시간은 80분입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 9문항, 수학 6문항,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 6문항, 수학 9문항, 가천대랑 똑같은 문제 배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영 비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입니다. 삼육대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조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오면 삼육대하고 가천대를 좀 비교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뭔가 삼육대학교가 약간 문제가 지엽적이다? 예, 지금 왜 그러냐면 평가 기준에서요. 문제에 필요한 개념과 원리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천대학교하고는 또 평가 기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삼육대학교는 아마 답안 작성을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하는 시험이고 국어에서도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이 합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입니다. 세종 캠퍼스입니다. 서울이 아니고요. 논술이 90, 학생부가 10% 적용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EBS 수능 교재 등을 변형한 7문항. 근데 그 7문항 하니까 지금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생각이 납니다. 예. 수능 최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학 중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과학 중 한 개 영역이 4등급 이내.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수원대학교입니다.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40입니다. 여태까지 나온 대학교보다 가장 많이 들어가긴 하네요. 논술 같은 경우는 60%가 진행되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평가 영역은 똑같이 국어랑 수학을 보고요. 인문계는 국어 10문항, 수학 5문항, 총 15문항. 자연계는 국어 5문항, 수학 10문항으로 총 15문항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 시험 범위는 똑같이 수원, 수투만 내려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원대학교가 의외로 약수능 논술에서 문제가 까다로워요. 까다롭기도 하고 첫 해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워서 다 못 맞히면 안 됐던 시험이기도 하고요. 계속 이제 문제가 이제 좀 까다로워지는 경향도 생기는 거죠. 수원대학교의 출제 범위는 국어는 독서랑 문학, 그리고 수학은 수원, 수투, 수학 공통 범위만 들어갑니다. 다음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입니다. 논술로 100% 적용하고 있고요. 공학계열의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만 봅니다. 국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사회계열은 자료제시형 언어 논술입니다. 자료제시형이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사회문화 공부할 때 표 공부하잖아요. 그거랑 많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은 각각 80분씩 적용이 되어 있고 공학계열의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써 있느냐면요.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논리력,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낮지 않다는 소리가 되겠죠. 출제 수준 범위는 수원, 수투, 그리고 교과서 및 EBS 수능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냥 쉽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사회 교과목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성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사회문화와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제시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범위는 교과서와 EBS 수능 교재에서 출제됩니다. 다음은 한국공학대입니다. 한국공학대는 논술 80, 교과 20으로 들어가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평가는 수리논술 3문항입니다. 이 3문항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3문항이 아니고요. 한 문항당 3개씩 소문항이 주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문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시간은 80분입니다. 의외로 이렇게 3문항씩 이렇게 주어진 문제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다음은 한신대학교입니다. 한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가 40, 논술이 60, 무려
내신이 40%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수능 최저는 없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어디서 많이 느낌이 있죠? 예.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6문제, 수학 9문제로 고사 시간은 80분간 진행이 됩니다. 가천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거의 뭐 네. 똑같다고 네, 보시면 되겠죠. 똑같다고. 그리고 밑에도 지금 평가 기준을 보겠습니다. 국어에서는 제시문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표현,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실하게 서술, 이런 서술하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삼육대학교하고도 똑같아요. 개념과 원리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가 합격의 방향성을 가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입니다. 자, 고려대학교가 제일 뒤에 나온 이유는 따로 있겠죠. 우선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한 과목 중 2개 영역 합 6이고요.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 2개 영역 합 6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려대학교가 가장 뒤에 나온 이유는 우선 논술은 100%로 진행되는데요. 문제는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원, 수투 공통 과목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수학, 1학년 때 수학과 미적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비가 아주 따로 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고사 시간은 9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교과 통합 논술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제 범위는 국어, 사회, 도덕 등 교과목 통합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을지대학교입니다. 을지대학교는 지금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요. 논술이 70%, 그리고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내신이죠. 내신이 30% 적용되고 있고요. 을지대학교는 올해 다시 돌아온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설은 맞는데 예전에는 이제 적성고사라고 해갖고 약수령 논술의 그 전신이라고 하죠. 있었다가 지금 사라졌다가 복귀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을지대학교는 상명대학교처럼 문제 이렇게 낼 거야 라는 예시 문항도 나와 있지 않고요. 현재 저희 4월달 기준으로 해서요. 추후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한대학교입니다. 신한대학교도 올해 신설이고요. 학생부 교과 10%, 논술 90%로 진행됩니다. 아직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이것도 나중에 추후 발표드리겠는데요.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개 중 1개 영역 5등급 이내입니다. 지금 저희 윗쌤하고 저하고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원래 저희 빅토리나 하다스터디 구독자였던 분들은 작년에 저희가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영상을 상당히 많이 찍어놨었어요. 그리고 문항별로도 저희가 그 영상을 찍어놨었고 학교별로도 세부사항을 찍어놨었기 때문에 문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올리겠지만 또 한번 저희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약수령 논술의 문제는 이렇구나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같이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내신을 보는 학교가 많지가 않아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논술을 100%로 한 학교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논술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문제들도 그 전에 약수령으로 나왔던 문제들보다는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이제 변별력을 주어서 학생들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측은 작년 기출로 공부하되 조금 난도를 갖고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또 그런 학교들이 그래도 인기 있는 학교들이니까 우리 학생들 이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V하다 입시 컨설팅 윗쌤과 전원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